자, 2차 부등식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데. 너무 어렵다. 근데 그러면 노이즈를 이거 보이지? 이런 것도 괜찮네? 괜찮다? 불을 꺼내 낫지 않을까 이거? 아니야, 이러면 괜찮은데? 그 화면이 없으면 괜찮네. 그때도 화면 없는 데서 불이 떴어. 아, 진짜? 그랬어? 그래? 어둡잖아. 화면 없으면 되게 어둡거든. 흐릿하면 아예 내용을 못 보지 않아요? 얘기 못 볼까? 한번 해보고 안 되네. 또 해보고 그런 거 있어. 자, 2차 부등식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2차 방정식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은 누구나 다 알고 방정식은 등호가 들어가잖아. 등호가. 부등식은 뭐가 들어가? 부등호가 들어가요. 그렇죠? 부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우리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식을 배웠어. 그치?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돼. 거기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면 뭐가 돼? 2차 함수가 됐어. 그렇다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여기에 부등호 이런 거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자, 이 2차 부등식이 이제 최종 버전인 거야. 2차식의 최종 버전.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2차식의 최종 버전이 2차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인데, 자,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은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이 두 아이를 비교했을 때 y 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결국 2차 방정식하고 형태가 어때? 똑같지. 그래서 우리 2차 함수 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 2차 함수에서 x 절편이라는 건 y의 좌표가 0일 때의 x 좌표를 x 절편이라고 불러. 그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x 절편은 2차 방정식의 뭐랑 같아? 해랑 같다고 배웠어. 왜? y에 0 들어가면 똑같은 식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x의 값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딱 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나오기도 했어.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가 알파, 베타가 됐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그냥 알파가 됐어. 이때는 뭐가 없겠지. 자, 그럼 이걸 이제 해석해보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판별식이 어떻게 나왔어? 0보다 크게 나왔지. 왜 해가 두 개인데 서로 다른 애니까. 이해돼? 자, 이 경우에는 판별식이 뭐가 나왔어? 하나가 나왔지. 그치, 0. 이 경우에는 판별식이 뭐가 나왔어? 0보다 작아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자, 그렇다면 이걸 전제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저는 무엇을 할 거냐면 fx가 0보다 큰 경우랑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 생각하자. 이 그래프에서 얘가 0이 되는 값은 알파고 베타였어. 그치?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이 그래프가 0보다 크대. 그럼 x가 0보다 크다는 말일까? y가 0보다 크다는 말일까? 그렇지. fx는 우리가 흔히
y는 fx라고 쓰기도 하잖아. 그렇죠? 한마디로 이 i는 y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y 좌표를. 그렇다면 x의 변화에 따른 y 좌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보통 표현하잖아. 저렇게.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0보다 큰 범위는 어디가 있을까? 알파보다 어떨 때? x가 알파보다 어떨 때 이 그래프는 0보다 클까? 그래프를 봐. 너희 분명히 이거 y라고 했잖아. 네. 이 그래프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야. 이 그래프 중에서 y가 0보다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고 0인 부분도 있을 거야. 요 두 점은 y가 0인 점이야. 그럼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y가 뭐인 점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점이지. 이 위에 있는 애들은 y가 뭐한 점이야? 플러스인 점이잖아. 그치? 문제에서 물어봤어. 야, 이 그래프 중에서 y 값이 0보다 큰 범위는 어떻게 돼? 하고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얘랑 얘지. 네. 얘랑 얘지. 우리가 해를 구한다는 건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0보다 큰 부분은 여기랑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x가 알파보다 어떨 때? 클 때. 작을 작을 때겠지. 또는 x가 베타보다 어떨 때? 클 때. 클 때겠지. 그치? 그럼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면 그럼 반대. 그러면 이 안쪽이잖아. 네. 그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x가 x가 알파. 알파보다 네. 크고 베타보다 작은. 작을 때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네. 괜찮나요? 그쵸? 요 정도 괜찮죠? 자, 근데 얘는 뭐야? 0의 등호가 붙었네? 그럼 0일 때도 허용을 시킨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얘랑 똑같이 표현을 하는 대신에 등호만. 그렇지 등호만 붙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표현을 하는 대신에 뭐만 등호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럼 다음 얘가 이런 거야. 봐봐. 2차식이 나왔어.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나 될까? 3.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방정식 구해보면 왜? 또 흐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쪽까지 안. 아 저쪽까지 안 나가요? 행. 그래요? 너무 보인다. 자 이렇게 가면 고마워. 너가 스텝이야 스텝. 자 이렇게 되면 얘는 해가 뭐하고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자 2하고 1. 그 다음에 3하고 1인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럼 얘는 해가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1인 건 아시죠? 네. 그렇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1인 것도 아실 거예요. 큰 부분은 이쪽과 이쪽인 거 괜찮죠? 네.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 클 때. 클 때. 그치?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반대로 요렇게 됐어. 이렇게. 그럼 요쪽 얘기하는 거 맞죠? 네. 그럼 답을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뭐하고?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괜찮아요? 이거 어려워요? 아니죠? 뭐만 하면 돼? 2차 방정식 구한 다음에 큰 쪽과 작은 쪽만 생각하면 돼. 그런데 매번 이걸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 이 그래프 아래로 블록이니까 크면 무조건 바깥쪽이고 작으면 무조건 안쪽이겠구나. 그쵸? 무조건 바깥쪽이잖아. 얘는 작으니까 안쪽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부터 갈게요. 이게 가장 어려우니까
여기로 넘어옵니다. 자, 저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fx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래요. 전부 다. 전부 다. 그러면 작은 부분 없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모든 실수. 아, 다. 뭐 다. 자, 이 그래프 봐봐. 전부 다 0보다 크잖아. 네. 그치?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x의 범위. 어디서 본다. 자, 그럼 얘 볼까? 얘도 뭐가 될까? 크거나 같은 부분. 터. 자, 그럼 있어요. 요 그래프에 작은 부분 있어요. 여기 작은 부분. 아니요. 없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얘가 없다. 그렇지. 자, 여기 가볼까? 이 그래프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있어요? 여기도 해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답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현우야, 왜 이렇게 피곤해? 몰라요. 안 돼. 집중해. 이거 겁나 중요해. 이거 안 되면 앞으로 받는 이게 이번 단원 내용의 거의 7, 80%야. 지금 이거 하는 거. 이게 안 되면 이번 단원이 안 돼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할 거야. 잘 생각하면서 봐. 얘는 0인 점이 있어. 네. 그치? 근데 이건 중근이지. 네. 그치? 아시죠? 자, 그럼 생각해봐. 0보다 큰 부분이 있지. 분명히 존재해. 네. 근데 알파는 0보다 크다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알파보다 크다거든. 근데 이러니까 되게 번거롭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x는 뭐가 아닌 알파가 아닌 실수. 얘만 아니면 되잖아. 알파만 안 되잖아. 알파 말고는 다 되잖아. 그러니까 번거롭게 알파보다 작다 또는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알파만 아닌 실수라고 하는 게 좀 더 명확하다는 거지. 알파만 아니면 돼. 이게 훨씬 명확한 거죠. 야, x는 2보다 작고 2보다 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커. 그럼 뭔 소리야? 근데 x는 2만 아니면 된대. 2가 아닌 모든 실수. 그렇구나. 2만 아니면 되는구나. 이게 훨씬 명확하다는 거야. 됐죠? 네. 자, 그 다음 요거 가볼게요. 자, 이제 머리 굴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얘는 0은 안 됐잖아. 네. 그래서 알파가 빠졌지. 네. 근데 얘는 0도 된대. 그럼 뭐가요? 다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실수야. 자, 그럼 얘 한번 볼까? 여기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새가 없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작은 부분이 없는 건 알겠어. 근데 얘 뭐가 들어갔어? 등호가 들어갔지. X가 그러면 그렇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누가 들어가? 알파. 그렇지. x는 알파라는 단 하나의 해가 나온다는 거야. 자, 이거 한번 잘 봐봐. 범위. 이것도 원래는 범위였어. 그 다음에 모든 거 해가 없다. 모든 거 해가 없다. 유독 이 녀석만 한 개짜리 해가 나오죠.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잘 나오지. 이 2차 부등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가지기 위한,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지기 위한 이런 식으로 볼 거야. 그럼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x축과 접하고 있어야 돼.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돼. 그러면서 이 그래프가 있는 쪽이 아니고 반대쪽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서 0은 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렵겠지. 그치?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진짜 잘 나와. 시험은 진짜 잘 나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 같은 게 있는데 패키지. 이렇게. 다 모든 실수고 이렇게는 전부 다 해가 없다잖아. 그치? 얘네가 또 한 통속이야. 한 통속이야. 자, 이제 머리 굴려봐.
중요해. 이거는 또 설명할 거야. 공부하면서 또 설명할 거거든. 일단 전반적인 걸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얘는 그냥 일반적이었어. 굉장히 그냥 노멀해. 그치? 얘는 겁나 특별해. 근데 얘도 나름 특별하긴 해. 그치? 얘보다 중요도는 떨어지겠지만. 자, 그러면 문제는 또 이 아이들이 한 통속이거든? 그러니까 장르를 나누자면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얘는 해가 없는 거고. 그치? 네. 그러면 문제에서 다음 2차 부등식이 해가 없기 위한 아까 질문했던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해가 없기 위한 아니면 모든 실수 항상 성립하기 위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충분히. 그 두 가지에 대한 풀이를 한번 보자는 거야. 봐봐. fx가 0보다 크면 판별식이 어떨 때? 이거보다 작은.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야. 이때 모든 실수야. 네. 그치?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면 네. 판별식이 어떨 때야? 0이랑 같거나. 그렇지. 작을 때도 되고 0일 때도 되지. 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돼. 조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 줄 수 없는 거야.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a의 x 플러스 4라고 준 거야. 이렇게 놓고 선생님 이것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좀 정신 차려. 자, 이거 이렇게 주고 얘가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래. 자, 이거 크다지, 크다. 네. 크다면 얘지. 네. 얘가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질 때는 언제지만 판별식 0보다 어떨 때만? 작을 때만이잖아. 그럼 우리는 풀 거야, 판별식을. 판별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 이게 작을 때. 그치? 그럼 이거 뭐야? a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런 거야. 그치? 합차니까.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는 이거에 의해서 그치? 이거에 의해서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4랑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잖아. 네. 그러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4랑 4라는 녀석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답을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근데 그걸 알려면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에 등호가 붙었어. 그럼 얘도 똑같이 등호가 붙어서 가. 답이 아예 다른 거야. 그치? 그래서 등호 없을 때는 얘도 없는데 등호 있을 때는 얘도 있어. 일단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번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fx가 0보다 작아. 근데 해가 없대. 그럼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자, 이거잖아. 이거 0보다 작다. 해가 없는 경우는 판별식이 뭐일 때야? 0보다 작을 때랑 0이 0일 때잖아.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 fx가 이번엔 등호가 붙었어.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떨 때만? 작을 때만. 작을 때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메인이야.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한 기본적인 12가지 형태와 거기 중에서 특별히 자주 나오는 아이가 요거 이 경우다. 특별해. 그리고 모든 실수와 해가 없기 위한 경우인데 정리하자면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진다는 표현에서는 모든 실수야. 무조건 크다가 나와. 그치? 크거나 같다. 크다. 이거밖에 안 나와. 네. 자, 해가 없다에서는 작을 때만. 작은 거밖에 안 나와. 그렇지? 그쵸? 크다에서는 모든 실수는 무조건 크다만 나오고 해가 없다는 작다만 나오는데 이거 좀 다 이거하고 마무리할 거야. 자, 등호가 서로 어때? 같다. 서로 같다. 근데 얘는 등호가 서로 어때? 반대야. 그렇지? 얘 등호 없으니까 얘도 없고 얘도 있으니까 있고 얘는 없으니까 있고 있으니까 없잖아. 네. 자, 모든 실수는 좋은 녀석이야. 좋은 녀석이니까 크다, 크거나 같다에 나오고 판별식의 등호도 똑같이 들어가. 근데 해가 없다는 나쁜 녀석이야. 그러니까 작다, 작거나 같다에서 나오고
부등호의 아니 등호도 어떻게 들어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야. 됐어? 자, 시작할게.